제발 MZ스럽고 싶은 대학생들의 신문화 탐색기 트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영. 은지? 상윤입니다. 네, 이번 달에 봤던 영화는 저희가 여태까지 다뤄왔던 영화랑 결이 조금 다른데요. 평소에는 어떤 이데올로기가 담겨져 있는지, 이게 어떤 뜻인지 다소 이렇게 분석을 해봤었다면 이번에는 다른 느낌으로 좀 다소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의 월드와이드 넘버원 콘텐츠 월드콘에서 이야기할 영화는요. 너와 나입니다. 호. 오. 네, 영화의 제목이 너와 나인 것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의미 그 자체로 너 그리고 나인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영화 속에 나오는 중심 인물인 세미와 하은인 거죠. 맞아요. 그리고 그 너와 나는 저는 누구나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거 영화 다 보고 나서 왓챠피디아 리뷰를 살펴봤는데 그 중에 흥미로운 평론, 그 중에서 약간 너와 나란 제목이랑 좀 연결돼 있는 리뷰를 봐가지고 소개해보고 싶습니다. 엔딩에 도달하며 영화의 제목은 급진적으로 바뀌어 해석된다. 너와 나에서 너는 나의 세계로. 너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며 나의 삶은 당신의 삶이다. 죽은 게 너였어도 나였어도 이상할 것 하나 없는 세계. 죽음의 보편성. 오, 이 평론을 들으니까 저는 영화 포스터가 떠올랐는데요. 그 포스터를 보면 너라는 글자가 너처럼 보이기도 한데 나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걸 보니까 뭔가 너가 나고 내가 너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상윤 씨랑 소연 씨랑 말씀하는 게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저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저희가 대화할 내용은 영화 속 결정적인 전개에 대한 것이라서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이라면 스포일러가 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영화 감상 후에 편하게 들으시는 것을 권장드릴게요. 오이. 그러면 소영 씨 아까 말씀하셨던 거 이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뭔가 이 영화가 세월호 참사를 다룬 만큼 사실 이건 네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될 수도 있는 정말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그래서 더 슬픈 그런 참사를 다룬 영화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사실 너와 나라는 것 자체가 다시 말하면 곧 우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로 합쳐서 말하지 않고 굳이 나눠서 너랑 나라고 말을 한 데 있어서는 이제 참사 사건과 연관지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남겨진 사람들과 떠난 사람들 이렇게요. 그래서 저는 영화가 바로 지금 사랑해라고 말해야 한다라고 하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영화 속의 주인공인 소녀 둘은 토라졌다가 같이 달리고 쫓아갔다가 굉장히 긴 하루를 보내거든요. 근데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은 사랑한다라는 말이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맞아요. 이 세월호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 영화를 보게 된 계기가 컨텐츠 선정 회의에서 은지 씨가 추천해서 보게 된 거잖아요. 맞죠. 그때 약간 은지 씨가 의견 개진하면서 아 이거 세월호 참사에 관한 영화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다 이미 알고 봤을긴 했을 것 같은데 다들 혹시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세월호 참사를 다룬 영화라는 점도 알고 봤고 퀴어 영화라는 점까지 모두 알고 봤는데요. 뭔가 기존의 추모 영화와는 되게 다른 결이라서 새로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제 알고 봤어도 수학여행 전날에 일어나는 이야기라는 거는 모르고 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생동감 넘치게 친구랑 이제 싸우고 울고 막 이러면서 이제 서로를 그 와중에 챙겨주는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우리가 오늘 보낸 이런 하루와도 좀 많이 닮아 있는데 사건 하나 발생해서 이제 더 이상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없다는 게 안타까움을 더욱 자아내게 되더라고요. 키워 영화라는 거 저는 모르고 봤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한 20분 보다가 김은자는 겐톡으로 야야야 이거 레즈 영화야?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거 알고 나선 저도 오 하면서 되게 봤는데 저도 사실 은지 씨한테 들어서 알고 보긴 했지만 모르고 봤더라도 영화를 보는 중에 막 수학여행, 실종, 안산역 이렇게 맞아. 약간 상징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알아챘을 것 같긴 한데 오히려 대놓고 세월호라고 언급을 안 해서 영화가 다큐가 아니라 영화로서 존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이게 기본적으로는 세월호 참사 사건을 다룬 영화이지만 사실 이별과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 모두에게 좀 일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응원해주는 그런 영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은지 씨는 이 영화를 이번에 본 것까지 하면 3회차 맞죠? 네, 맞아요. 오. 저는 여러분과 다르게 처음 봤을 때는 세월호 참사인 것도 모르고 정말 아무 정보 없이 보러 갔었는데 그때도 같이 본 친구랑 한바탕 울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나와서 이것저것 막 추측하면서 떠들었는데 그렇게 추측을 하고 집에 가서 검색해봤더니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영화더라고요. 그 이후에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이 사건을 알고 보니까 뭔가
더 보였던 것 같아요. 이게 아무 정보 없이 영화 보러 가는 게 되게 신기하다. 사람이지만 저는 어느 정도 알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본다는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내 돈 쓰는 거니까. 그게 선택 기준이 되는. 신기하네요. 네. 저는 아까 소영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가 퀴어 영화라는 거를 보면서 저는 알게 됐는데 저도요. 실제로 영화를 보면 샘이랑 하은이 사이의 순수한 사랑이 아름답고도 슬플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성애가 이렇게 중심인 세상에서 여성 둘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 굉장히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보는 느낌이었거든요. 결국엔 훈바바가 누군지 알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평소에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던 시간이 이제 주어진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귀중한지 다시 알려주는 영화였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이 영화를 제작한 조현철 감독도 최근에 백상 수상소감에서 간접적으로 커밍아웃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뭔가 그래서 그런지 퀴어 영화에서의 그런 섬세한 감정들이 더욱 잘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 조연철 감독은 전 DP 통해서 알게 된 배우인데요. 연출까지 병행하는 예술인인 것은 이번 처음 알게 됐어요. 사실 이 감독의 2022년 백상예술대상 조연상 수상 당시 수상 소감이 인상 깊어서 제가 그때 보고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 말 한 게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존재 양식의 변화 아닐까라는 말을 하셨는데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이 말 하시면서 너와 나 이야기도 하셨거든요 그때. 네, 그래서 이 영화 그 영화였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자면 영화 마지막 장면은 샘이가 자신의 앵무새한테 사랑해라는 말을 자그마치 17번을 해요. 같은 사랑해인데도 이제 제가 미래를 알고 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렇게도 슬프고 무겁게 들리는지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얼마나 순수하게 많은 애정이 들어있을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울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많이 찡했었어요. 왜냐하면 다음 날이 되면 세민이는 더 이상 그 말을 할 수도 아니면 하은이한테 가족들에게 들을 수도 없을 테니까요. 슬프다. 이게 과거였어요 마지막 그 연출이. 전날이야. 전날 자기 그러니까 전에. 그건 아는데 그러니까 시간 흐름이 이렇게 다시 돌아간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죽었잖아. 중간에.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게 뭐 회기물이다 하는 건 아닌데. 그건 저도 아닌 거 아는데 연출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판타지인 줄 알았어요. 약간 환상? 그럼 뭔가 시간이 뒤죽박죽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랬던 거구나. 그러니까 실제로 이 영화를 다루는 세월호 희생자들을 포함해서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 사랑이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떠나는 것을 아니까 진짜 이 영화가 더 아프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연출이 가장 인상이 깊었는데 세미와 하은이의 상황은 서로의 마음이 같다는 걸 확인했고 내일이면 설레는 수학여행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집에서는 가족이 함께 모여서 밥을 먹고 세미의 태몽을 물으니까 하나뿐인 빨간 수박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세미의 손에 상처가 흉질까 봐 랩으로 감싸주는 부모님을 가지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야말로 행복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는 예정된 영화의 미래를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들려오는 사랑해가 간절하고 사무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연지 씨의 이런 말을 이어서 제가 오늘 리뷰를 좀 많이 가져오게 되는데 사실 이 영화를 가장 잘 나타내는 리뷰는 이동진 평론가, 우리의 빨간 안경 아저씨의 평론이라 생각해요. 네. 그 흔한 사랑이라는 말을 이처럼 간절하고 사무치게 전한 영화가 또 있을까? 이게 사랑이란 말은 보통 양극단으로 나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너무 암해가지고 이 사랑이란 말 자체를 오그라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네. 혹은 평상시 약간 애교처럼 사랑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일상적으로 많이 해서 뭔가 가벼운 애교처럼 느껴지거나 근데 이 영화는 사랑이라는 감정의 무게를 적절한 태도로 적절한 스탠스로 좀 잘 드러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2시간이 가까운 영화의 끝이 사랑해로 기울됐으니까요. 네. 제가 이 영화를 3번 봤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영화를 보면 볼수록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영화 제목이 너와 나인데 영어 제목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You and Me 뭐 이런 게 아니라 더 드림송스예요. 드림송이요? 그만큼 이제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꿈이 굉장히 중요한 장치로 나오고 연출도 꿈인 듯하게 뿌옇게 연출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뭔가 감독의 연출을 정확하게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 것 같아요. 이게 어색할 정도로 뿌연 화면이 정말 꿈을 꾸다가 막 일어난 건지 아니면 꿈을 막 꾸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 되게 몽환적인 느낌을 주잖아요. 실제로 이 감독이 이 영화를 처음 만들 때 꿈에서라도 보고 싶어요라는 유가족의 말에서부터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네요. 꿈의 내용도 이제 유심히 살펴보면 세미의 꿈에서 하은이가 혼자 버스 타고 가는 장면에서 라디오 소리가 들리는데 세월호 당시의 뉴스 내용이더라고요. 맞아요.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봤을 때는 내가 이걸 왜 못 알아챘지 싶었어요. 저는 가장 소름 돋았던 부분이 이제 병원 앞에서 세미랑 하은이가 마지막에 작별 인사를 할 때 세미 뒤로 근조화환을 든 사람들이 계속 지나가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근처에는 이제 상주들이 많았고 이제 계속해서 잘 가, 다녀올게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갔다가 왔다가 진짜 잘게 뭐 이러고 그러는데 그런 장소랑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랑을 속삭이는 그 둘의 상황이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지 씨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되어 있다고 말을 해줘서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였고 영화 속 세미는 수학여행이 당장 내일이었으니까요. 제가 영화를 제대로 잘못 봤나 봐요. 저는 그 근조화한 장면이 네. 그 약간 그것도 판타지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제 근조한 그건 줄 알고 그러니까 백그라운드는 이제 세월호 이미 나가지고 유가족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 거기서 약간 판타지처럼 세미랑 하은이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안녕 잘가 이러잖아요. 그래서 좀 판타지인 줄 알았는데 영화를 단단히 잘못 본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신기하네요. 자, 2시간 영화를 1시간 만에 봐서 그런가 봐요. 어머. 네. 그리고 영화 속에서 한입 베어문 사과가 몇 번 나오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네. 기억나죠. 사과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도 쉽게 색이 변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과가 아직 갈변하지 않은 걸 보면 누군가가 그 사과를 베어 물었을 것이고 아마 셈이겠죠?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 전까지 여기 있었다라는 말이 된다 생각합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사람이 증발하듯이 사라진 거죠. 이 친구들이 안산역을 지나는 장면이라거나 뭐 노란 꽃들, 선체가 완전히 침몰했던 시각인 그 2시 37분에 멈춰진 시계 등 이 세월호 참사를 정말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상징물들이 영화에 참 많이 쓰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 영화가 두 청춘의 로맨스처럼 보이다가도 이거 세월호 추모 영화구나라는 생각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극단적인 감정에 쏠리지 않고 되게 담담하게 추모하는 마음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었는데요. 뭔가 이성적인 상태에서 마음을 움직이는 추모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영화에는 떠돌이개 진시기가 나오잖아요. 진시기가 문이 열리지 않는 폐가 깊숙이 들어가서 나오질 않고요. 그래서 안을 살펴보니 진시기 말고도 다른 개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다 주인분이 오셔가지고 나오라고 진시기를 불러서 겨우 찾는데 성공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네. 이게 약간 그 세월호 구조 당시의 모습과 흡사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 폐가에는 생존을 위한 것들이 하나도 마련돼 있지 않으니까 폐가에 남아있는 개들의 결말은 죽음일 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장면을 보는 내내 좀 마음이 오묘하고 무거웠던 기분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의 세월호 참사를 다루는 다큐들은 참사 당시와 이후에 대한 내용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너와 나에서는 참사 이전의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남겨진 이들의 모습을 오롯이 상상에 맡긴다는 점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제가 두 번째는 알고 봤었는데 다 보고 나서 그럼 하은이는 혼자 남겨지고 난 뒤에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이 연출 방식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죽음을 강조하고 내세우는 작품은 연출 방식에 있어서도 약간의 제한을 받고 또 연출의 방향성이 강제적으로 좀 되게 무겁다고 느껴지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아닌 작품들도 당연히 있겠지만요. 네. 무엇보다 죽음이라는 게 경험하지 못한 상태이고 감정이잖아요. 네. 그렇기에 우리는 사실 죽음에 대한 슬픔이 이게 순도 100%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아무리 슬픈 사건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죽음은 더더욱 그렇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당사자가 아닌 이상 사람들은 잔인하게도 잊어버리고요. 맞아요. 어쩔 수 없다지만 잊어버린다는 것 자체도 너무 슬프고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도 너무 비극적이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영화의 매력을 이런 관점에서 한 번 더 살펴보면 삶을 강조함으로써 죽음의 비극을 드러낸 거라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큐가 아니라 좀 영화로서 와닿았던 거 아닐까 싶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일상, 친구들끼리의 사소한 질투, 장난과 다툼, 사랑 이야기들. 사실 고등학생들한테는 되게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맞죠. 이 당연함이 죽음이라는 상황을 딱 하나만 가정해봤을 때 너무나 소중해지는 경험을 이 영화가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는 우리의 일상의 소중함을 강조함으로써 죽음을 조명했던 것이 정말 신의 한 수지 않을까. 이게 연출의 키포인트 아니었을까 싶었습니다. 맞아요. 세월호 참사 추모 영화이지만 또 몽글몽글한 첫사랑 로맨스라는 장르가 되게 이질적이면서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세미, 하은이, 다혜 이런 인물들에게 서사를 가지고 참사 전에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되게 생기 넘치게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덕분에 사건의 희생자라기보다는 그저 한 사람의 인물, 예를 들면 뭐 사랑에 빠진 소녀, 질투하는 소녀처럼 그렇게 인물들로 느껴지니까 좀 더 사람 대 사람으로 공감하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이게 억지 슬픔을 유도해서 심파를 짜내려는 게 아니라 풋풋한 사랑이나 가족애를 보여줘서 새로웠던 것 같아요. 더욱 안타까워할 수도 있고 마음 깊이 그만큼 애도할 수도 있었고요. 또 이 영화가 동성애 코드를 담아내고 있잖아요. 이제 하은이와 세미가 우정을 넘어서 사랑하는 연인 관계로 발전하기도 하는데 이 사랑의 형태를 동성애로 보여주려고 했던 데에 숨겨진 이유가 있을지도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요. 만약에 동성애가 아니라 이성애 코드를 담았더라면? 이라는 가정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세미와 하은이 중 누군가가 남성이고 다른 한쪽이 여성이었다면 세월호 참사 사건 전날의 하루가 그저 비극으로만 기억됐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그들의 사랑을 가로막는 게 세월호 침몰인 느낌? 마치 타이타닉처럼요. 그렇죠. 이 영화는 로맨스를 담기는 했지만 본질적으로는 세월호 참사 사건을 기리기 위한 추모 영화잖아요. 네,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성이었다고 가정을 하면 세미와 하은의 관계가 너무 클리셰적이고 너무 일반적이거든요. 오히려 약간 사회적으로 아직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동성애라는 코드를 통해서 사랑이란 소재를 풀어냈기에 세미가 망설였던 감정들, 하은이 망설였던 감정들, 둘 사이의 그런 이야기들이 더 감정적으로 와닿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들었던 생각이 이건 퀴어 영화였어만 했다 였어요. 맞아요. 이 첫사랑의 입체적인 캐릭터들과 생동감 넘치는 감정들을 보여주기에도 그리고 아리고 슬픈 세월호 참사에 이미 정해진 결론을 담아내기에도 좀 좋은 소재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다들 말씀하시는 이유에 저도 공감을 하지만 저한테 동성애 코드를 왜 사용했냐라고 묻는다면 별 이유가 있었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동성애도 막 특이한 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일상처럼 존재하고 우리가 평소에 로맨스 코미디 뭐 이런 걸 볼 때 왜 이성애 코드냐라고 생각해보지 않으니까 저는 그냥 별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맞아요. 네. 근데 또 왜 굳이 여고생 간의 사랑이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 뭔가 고도로 발달된 여고생 간의 우정과 사랑은 되게 쉽게 구분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워낙 서로 붙어있는 시간이 많아서 이 마음이 우정인지 사랑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가장 많은 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여고생들의 사랑을 코드로 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영화는 추모 영화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조연철 감독은 세월호 참사 추모식을 다녀와서 시나리오를 작성했다고 해요. 너와 나란 영화가 감독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제시하는 추모의 방식인 것 같거든요. 영화를 보면서 추모의 방식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보신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추모를 떠올리면은 영화 코코가 떠오르는데 이 코코를 다들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코코도 사후세계에 관한 영화거든요. 네. 코코가 멕시코 고유의 명절인 망자의 날을 시간적 배경으로 삼고 있는데 이때 사람들이 꽃으로 집안을 장식하고 해골 분장을 하고 길거리에 나오는 등 약간 퍼레이드적인 성격을 보여요. 그리고 저는 영화에서 노래로 죽은 이를 기억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서 마냥 슬퍼하는 게 다가 아니라 잘 기억하는 것도 추모의 한 방식이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영화였습니다. 죽음은 항상 슬픈 일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떠난 이들이 이제는 내 곁에 없다는 슬픔에 빠져 있다기보다는 함께했던 순간들을 좋게 기억하려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한국의 장례 문화를 생각해보면 상주가 슬픔에 잠식되지 않도록 장례식장에서 왁자지껄 시끄럽게 떠들어주기도 하고 같이 화투치면서 시간을 보내주고 그러잖아요. 또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같이 대화하면서 좋았던 기억들을 상기시켜주기도 하고요. 맞죠. 그런 의미에서 영화 너와 나도 우리가 잠시 까먹고 있던 그들의 일상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방식으로서 그들을 기억해보자
라고 하는 것 같았는데 음. 함께 슬퍼하는 것도 추모의 한 방법이겠지만 일상에서 기억하고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추모와 위로가 될 수 있다라고 제안해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추모에는 절대적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각자마다 슬픔을 다스리는 법이나 기억을 간직하는 법이나 뭐 고통을 감내하고 이겨내는 방법은 다 다르니까 그거를 규정할 수는 없죠. 다만 추모라는 단어 속에서 뭔가 세월호 참사를 금기시 여기거나 그냥 무조건 비극으로만 여긴다면 그거는 떠나간 사람들도 떠나보낸 사람들도 조금 고통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맞아요. 실제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비극적인 참사들은 추모, 슬픔, 비극 이런 감정들로만 연결짓다 보니까 유가족들이 오히려 어느 날 내가 좀 살아갈 만한 것 같아지면 또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미디어를 통해 보도되는 대다수의 이러한 비극들이 애도하는 마음으로만 소비되기 이전에 정치적인 풀이로 프레이밍 되는 게 좀 안타깝다 느꼈습니다. 그렇네요. 또 올해가 세월호 참사 10주기였잖아요. 제가 공교롭게도 그날 광화문을 지나가다가 4.16 기억문화제 행사 진행하는 것을 봤었는데 네. 그 루시드 폴이라는 가수가 나와서 노래도 부르고 시민합창단이 막 노래 부르고 하더라고요. 그 부스에서 뭔가 울고 통곡하는 소리가 아니라 막 노랫소리, 웃음소리 막 이런 게 들렸는데 그런 행사를 보니까 추모 행사이지만 추모뿐만 아니라 행사라는 속성도 되게 잘 살린 화목한 분위기 같더라고요. 좋네요. 네, 그래서 그 행사를 구경하면서 이런 방식의 추모가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봤을 때 이 추모의 본질이자 핵심은 기억 아닐까 싶어요. 네, 맞아요. 그 사람과 나의 추억을 잊지 않고 그 사람을, 그 사건을, 그 상황을 잊지 않는 것. 이게 진짜 쉬운 말처럼 들리지만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하루하루 다른 상황을 맞이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특히 망각의 동물인 인간들에게 어떠한 일을 끝없이 기억하는 것은 진짜 엄청나게 큰 에너지를 소모한 일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제가 유언장을 쓴다면 가끔씩만 날 기억해줘라고 쓰고 싶은데요. 이제 세상에 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서 많이 슬퍼하기보다는 그만큼 좋았던 순간들을 떠올려줬으면 좋겠거든요. 오, 좋은데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변영주 영화 감독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하루를 또 새롭게 살면서 잊지 않는 것, 잊을 수 없는 것, 그것이 추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가 떠나간 사람들 그리고 떠나보낸 사람들을 마냥 슬프게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좀 빛나고 아름다운 일상 속에서 아주 소소한 순간을 되게 그려내듯이 연출을 했는데요. 그러한 추모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줘서 추모의 긍정적인 접근법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저 궁금한 게 딱 하나 생겼는데 네. 유언장 이야기가 나와서 네. 유언장 한 줄 하셨잖아요. 네. 가끔씩만 다들 기억해줘? 유언장 한 줄 한번 생각한 거 있는지 와, 저 진짜 S라서 이런 거 없는데. 저도 있어요? 헐. 저 옛날에 근데 우리 이런 얘기 하지 않았나? 이런 유언장 이야기? 그냥 사석에서요? 네, 사석에서. 했겠지. 한 번쯤은 했을 것 같긴 한데. 제 기억상으로 전 그거였거든요. 잘 먹고 갑니다였나? 잘 살다 갑니다였나? 어울립니다. 네, 그런 바이브였거든요. 유언장 얘기 나중에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해볼까요? 네. 좋아요. 일단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했던 얘기는 마무리되었고요. 오늘 6회차 월드와이드 넘버원 콘텐츠 영화 너와 나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았습니다. 이 영화에 대한 한 줄 평 타임 죽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은지 씨부터 한번 해볼게요. 요. 네, 저는 어지러울 정도로 귓속을 맴도는 사랑해 그리고 나도 라고 남기고 싶은데요. 오. 저는 앞에서도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고 말했던 만큼 정말 좋아하는 부분이라서 남겨봤고 여기서 간절하게 들리는 사랑해가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친구야 무너지지 말고 살아내 주렴이라는 문장을 들고 왔습니다. 이거는 루시드 폴의 아직 있다라는 세월호 추모곡의 가사인데요. 뭔가 이 곡이 희생자의 시점에서 말하는 노래인데 이 영화를 보고 들으니까 마치 세미가 하은이에게 말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줄 평으로 한번 이 가사를 들고 왔습니다. 저는 좀 감성적으로 좀 이제 대본을 쓰면서 좀 약간 울컥한 순간들이 있었는데 감성 힙합이세요 지금. 그걸 생각하면서 좀 적어봤어요. 음. 저는 날 사랑한 너와 그런 너를 앞으로도 사랑할 나 요. 이렇게 적어봤는데 갑작스러운 상실은 걷잡을 수 없는 무력감과 슬픔으로 나를 덮쳐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잊지 말아야 하는 건 세미는 영화 끝까지 관객이 될 수도 아니면 하은이가 될 수도 있는 누군가에게 17번이나 사랑해를 외쳤고 그런 관객, 즉 저 혹은 미래의 하은이는 세미를 사랑하고 쭉 기억하겠죠. 그렇게 해서 너와 내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오늘 마지막 순서네요. 네. 저는 사랑이 다 이겼으면 좋겠어. 설령 죽음일지라도. Love wins all. 네, 완전 오. 아이유 씨의 Love Wins All로 가져왔습니다. 그냥 이유 별다를 거 없고 말 그대로 이 영화 보면서 사랑이 다 이겼으면 좋겠더라고요. 추모하는 마음이 비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들 얘기하는 게 결이 다 비슷하네요. 좋습니다. 오늘은 좀 평소랑 다른 영화로 다른 결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이런 것도 얘기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네, 잔잔하니 좋습니다. 네. 다음에도 이런 얘기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네.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발 MZ스럽고 싶은 대학생들의 신문화 탐색기 TGV였습니다.